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권선택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송인준 변호사 합류가 돼 있네요. 자, 최근에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린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9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총무국장 등 2명이 또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중 대전시청 비서실장이 또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 1년의 과정을 두고 자, 재판, 우리 권선택 시장 재판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는 재판에서 권 시장님이 살아날 것인가 할 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죠.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해외 출장도 마다하면서 이제 재판에 집중하는데 어찌됐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회계 책임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미래 포럼 문제는 그렇다 해도 회계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총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회계 책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책임이 되면 회계 책임자는 또 무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거 하고 실제 이 법리 문제 공방 뭐라고 했죠? 불법에 의해서 모집된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이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재판의 과정에 지금 현재 회계 책임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79명이 하루에 7만 원씩 준 부분에 대해서 5,600만 원이 현재 빠져 있죠. 4,6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총무국장이라는 분이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에서 빠졌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지금 왜 인제서 나타났냐, 지금 나타난 원인이 뭔가, 자, 재판을 더 끌어가기 위한 방법이냐, 아니면 지금 뭔가가 항소심에서 뭔가를 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 그랬을 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뭘 보여준다기보다는 재판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조금씩 연기시켜 가려고 그러는 생각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9개월 동안에 이제 잠적을 했다가 자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항소심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권선택 시장으로서는 좀 좋은 일이 아닌가요? 이거 많이 받죠. 왜냐하면 회계 책임자의 무죄를 주장하려면 누군가가 아니라 회계 책임자의 무죄를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죄를 밝힐 수 있는 건 1심에서는 방법이 없었고. 근데 이제 나타난 거죠. 뒤늦게. 일찍 나타났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1심에 했을 때 안 나타나다가 안 나타나고 지금 나타났을까? 왜냐면 그 1심에서 구형 때린 것이 징역 2년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마지막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왜 회계 책임자는 6월에 2년을 받았어요. 네, 6월에 2년을 받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서부터 1심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지금 항소심에서도 2심에서도 별로 괜찮을 텐데. 그걸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그걸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하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피한 걸로 됐잖아요. 이제 피해서 이게 자기가 이제 도피 생활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 시민들은 왜 피했느냐 이거죠. 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왜 피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법리적으로 이게 이 사람이 나와서 회계참 책임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농도가 이게 그렇게 되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도망을 갔다는 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우리 이제 그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가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병들이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도망갈 필요도 없죠. 이게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지금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조사를 받았다면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아무튼 약이 될까 독이 될까 뭐 많은 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항소심 재판을 끌고 가는데 권선택 시장한테는 결코 뭐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여기다가 예.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인준 변호사가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지금 얘기해 보면은 자청을 했다 그래요. 내 그 고등학교 후배인 권 시장을 돕기 위해서 되게 저런 거물들은 저 헌법재판관이면은 장관 아닙니까? 이 큰 거물들이 이 재판장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밑에 애들 보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저렇게 합류를 해주니까 좀 우리 속된 말로 힘을 바친다 그럴까요? 속 산다 그럴까요? 뭐 이런 것 권시장 같아요. 입장에서는 송인준 변호사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그 해주는 것들이 변론을 해주는 것들이 힘이 크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는 어제 이제 뭐 재판을 보니까 그 도피 중의 행적을 지금 뭐 추적을 하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구속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될 것 같은데. 묵비권 행사하려면 뭐로 저 자수를 해? 실제는 왜냐면 이제 이쪽 그 검찰에서는 9개월 동안에 예. 도피를 했다는 것은 지금 권선택 시장 측하고 사람들하고 교류가 소통이 있었지 않느냐.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제 뭔가 그리고 또 도피를 도운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뭐 우리 추측인 거죠. 그거야 우리가 추측이고 뭐 검찰은 그거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재판부가 일단은 기회를 주자 해서 이제 증인 채택이 됐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판에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하는 것들은 좀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권 시장님의 이번 저기도 죄가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 선거법에 그 뭐랄까 이렇게 저촉이 안 될 수 있게 예를 들어 본인 문제나 회계 책임자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저희가 있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처벌도 받고 했는데 지금 논란의 요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이런 걸 지금 따지는 거여서 저는 그걸만 따진다 하면은 뭐 다른 것들은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지금 그 총무국장이라는 분이 자수를 하고 송인준 재판관이 들어온 것들이 어떤 변수가 큰 변수는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권선택 시장께서 지난 이제 해외 출장도 연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연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공무원 신분인 대전시 그 비서실장 김미중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부터 8년 동안 이제 계속 같이 있던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직에 있으니까 이 재판을 전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뭐 사의를 이제 받아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세를 하는 거죠. 전담을 하겠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권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거 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활이 갈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시장의 운명인데 뭐 비서실장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살고 봐야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총력은 다 해야죠.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노력으로 봐서는 살아날 것도 같아요. 예? 그렇죠. 애국에 뭐 가지 않고선도 지금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거기서 키포인트가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79명한테 준 돈에 대한 거는 1심에서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2심에서 그걸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사실 키포인트였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선거 자금 초과요. 7억 5천을 쓰려는 돈 중에 그것이 4,600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고발이 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조사하다가 지금 현재 뭐 컴퓨터 산 것까지 다 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정리만 된다면 실제로 본택 시장님께서는 뭐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4,600만 원이 실제 그 오버가 되나요? 오버가 아니라 하더라고 이게. 왜냐면 아니 그 컴퓨터 사고 집기 이런 거 집기하고 이런 것들은 선거 외자금이래요. 네. 선거 법상 외자금인데 이 돈이 전화홍보 업체 사람들한테 전해진 게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불법을 회계 책임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는 있는데 지금 총무국장이 나와서 그게 회계 책임자하고 관계없고 자기가 했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기가 했다면 이게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받아들여지고 회계 책임자는 무죄 나올 확률이 큰 그렇죠.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 총무국장이 이제 죄는 있는 거고. 검찰이 거기에 대한 반증, 증거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네요. 권 시장께서는 회계 책임자 건은 총무국장이 자수를 해서 일단 정신호가 켜져서 거기서 회계 책임자는 살아나오고 나는 이 경제 포럼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나오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당초에 처음부터 이거를 기획을 그렇게 짜서 그런 형태로 갔으면은 이런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드러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선거 요원 내에 79명이 가서 전화 작업한 것이 왜 그것을 여기다 안 집어넣냐. 선거 비용 추가로. 이거는 선거용 쓰려는 사람들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 같은 거 산 것은 실제로 사질 않았는데 샀다고 그런 것은 그렇죠. 선거 비용 뭐 7억 5천 그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 그 금액을 다 맞추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아니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없는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컴퓨터 사오면은 계약서와 사진을 갖다 첨부해야만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잘못 그러니까 잘잘못은 하여튼 저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외자금은 선거 비용 외자금이라는 것은 신고는 하되 그건 저촉이 안 되고 허위 보고한 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샀네 안 샀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허위 보고해서 올렸다. 그런데 그 허위 보고는 그런 책임이 안 산 걸 갖다가 안 산 걸 샀다고 그래야 허위 보고가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외자금에 대한 허위 보고예요. 보니까 선거 자금을 초과한 거에 대한 허위 보고가 아니라 외자금에 대한 외는 이제 보존이 안 되는 거죠. 네, 보존이 안 되고 이것도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보고했다라고 해서 외자금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 초과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짧게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은 이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인준 변호사가 합류를 하고 또 김미중 비서실장이 사퇴를 하고 또 잠적 중이었던 그 총무국장 등이 또 자수를 해서 합류를 하고 이런 일련의 변화 과정들이 권선택 시장 항소심 재판에 유리하게 될까요? 아주 유리하게 될까요? 당연히 유리하게 되죠. 네. 당연히 유리하게 되죠. 상당히 이것이 처음에 1심 할 때 처음에서부터 작전을 짰으면 지금까지 올 필요도 없는 일인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잘 되면 괜찮지만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갖고 문제가 된다면은 그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제 시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1심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걸로 하든가 안 되는 걸로 하든가 했으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버티기가 아니냐 뭐 이런 형태가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시장님 인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또 흠집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의장님이 얘기하듯이 시간 끌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끌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뭐 의도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뭐 접촉이 있었다든가 계속 그런 뭐 공식적으로는 접촉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접촉이 있었다면 시간 끌게 되는 거고 접촉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도피하는 걸로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실적인 실제적인 것들을 모르면서 여기서 그게 시간 끌기는 그렇지. 아니냐 이런 건 참 아니. 힘들다.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시민이 보는 거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네. 거야. 보통 네.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자 1심에서 저렇게 징역형을 나올 때까지 왜 나타나질 않고 인제서 나타나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자꾸 증인들 택했는데 자꾸 늘어지는 과정이 연결됐을 때 아 이거 시간 끌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원래 이제 재판이 항소심이 6월 안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자칫 이제 이 새로운 또 증인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7월까지 조금 늦춰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대법 판결도 9월이 아니고 10월로 넘어가다 보면은 만에 하나 재선거가 일어날 시에 10월이 아닌 내년 4월로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뭐 이렇게 잘 돼서 살아나신다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 그뭐 아닙니다. 정리해 예, 보세요. 예. 아니요, 뭐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뭐 지금 주제로 삼은 것은 재판 변수에 영향이 있겠는가? 그렇죠. 그 있다. 있으면 어떻게 영향이 있죠. 아주 어떻게 있는지 아주 크게 있다. 긍정적으로 권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것도 이제 큰 저기 하지만 이제 시장님이 시정을 어떻게 해가느냐. 대전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으면서 시장님의 필요성. 시장님이 절대 이 권선택 시장님이 대전 시민한테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더 시정에 전념을 해줬으면 하는, 그리고 또 시민들의 지지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그 이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 지금 혐의를 벗게 될런지 아니면은 오히려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는 혐의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이런 일련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항소심이 좀 뜻한 대로 잘 나와서 우리 대전 시민과 대전시를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